네, 안녕하십니까. 진명여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명여고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들 통합과학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인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요. 많은 문항을 풀어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결과가 좋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바로 얘네입니다. 국영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주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요새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가 시간 투자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과탐, 정확하게 통합과학을 해야 하죠. 요새는 이제 통합사회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에는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랬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싶어요? 아니죠. 시간 투자를 안 했지만 사실상 좋은 결과를 얻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주변의 학교를 보내요? 주변에 있는 학원으로 보내요? 학교 주변에 있는 걸로? 이유는 이겁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적은 시간 투자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해요. 과연 진명여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즉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명여고는 객관식이나 서술형 포함해서 27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한두 문항 줄거나 늘거나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한 25, 6문항 정도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난이도를 좀 분석해보면 상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많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타 학교가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20% 초반 정도인데 상난이도가 30% 가까이 되는 건 좀 내신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해요. 네, 즉 상위권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내신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 학교 대비했을 때 과탐도 투자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다른 학교 대비했을 때 하난이도도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진명여고는 상하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확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확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도 변별을 하기 위해서 하문항도 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명여고는 한번 밀려나면 이게 여학생들 특성이기도 한데 한번 내가 밀려나면 그냥 안 해버려요. 남학생들이랑 좀 다른 이런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위권, 특히나 내가 좋은 점수를 얻고 중간고사 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시작해야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적인 문제 분석을 하면서 상난이도에 조금, 즉 고난도, 문항에 많이 투자가 돼야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고난도 문항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골고루 나오느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지금 출제 단원을 보시면 우주, 그 다음에 원소 주기성 화학이에요. 지구, 화학,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런 것까지 해서 물리, 화학, 생물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조금씩 섞여 있는데 보시면 어떤 비율이 좀 높아요? 걸 보실 수 있냐면 원소 얘기 나오죠. 원소 얘기 나오죠. 원소 얘기 나오죠. 보시면 화학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즉 단원별로 사실상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 파트가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아까랑 이 얘기랑 연결됩니다. 상난이도가 많다는 얘기는요. 화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즉 화학의 출제 비율이 많다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화학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화학 문제를 많이 내고 변별할 때도 화학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화학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문항 기본 개념 확인 당연히 해야 되겠고 중난이도나 상난이도를 할 때
화학 문항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매주 수업을 하면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주차, 2주차 때 먼저 빨리 수업을 하고요. 꾸준히 누적해서 과제를 내면서 친구들이 복습하고 다시 볼 수 있게 과제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 유형별로도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진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는 크게 뭐 특별한 전략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냥 사실 문항 많이 풀어보고 많이 채점하면서 어떤 부분 약한지 어떤 부분 강한지 실수 없는지 계속 5개념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제 서술형에서는 조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서술형에는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채점 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서술을 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먼저 채점 기준에는 핵심어라는 게 있어요. 즉 그 단어가 들어가면 점수 줘 하는 게 있는데 그 단어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주제에 따라서 핵심 개념, 즉 단어를 먼저 쓰는 게 이겁니다. 그래야 배점을 잘 받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써야 되는데 사실상 정말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써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1번, 2번만 쓰면 사실상 대부분의 서술형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완벽하게 쓰고 또 말부터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우리도 갑자기 문장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단어 몇 가지 던져주고 조합해봐 라고 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단어를 먼저 써놓고 논리적인 서술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 개개별로 조금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너무 이런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요 정도로 끝내도 돼요. 왜? 이거 정말 논리적 흐름은 낮은 점수거든요. 1점. 그러니까 부분 점수 조금 까이더라도 다른 데 시간 투자하고 다른 문항 안 틀리고 푸는 게 진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할 거냐? 우리 먼저 개념 강의 철저하게 할 겁니다. 화학, 지구, 물리, 생명 파트 할 것 없이 철저하게 개념 확인하고 5개념 없는지부터 철저하게 다시 복습하고 강의하면서 매주 과제물 나갈 겁니다. 과제물 나갈 거고 이 과제물 나가면서 당연히 서술형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희 조교들이랑 저랑 해서 서술형 쓴 거 보고 매주 첨삭하고 피드백 할 겁니다. 이런 단어 꼭 들어가야 돼. 이런 내용 들어가야 돼. 미리부터 조금 대비합니다. 그 다음 실험 및 응용 개념은 사실 조금 암기에 가까워요. 암기에 가까운데 제가 이게 스텝 3로 넣어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출제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별로 출제 안 된다는 얘기죠. 기케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나오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실험들 외워가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 혹시나 안 나오면 땡큐고 나왔을 땐 이 정도로 풀어보자 라고 합니다. 왜? 출제 비율이 낮으니까요. 우리는 좋은 등급을 맞는 게 목표지 사실상 만점을 맞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출하면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아는 게 진명 기출만 기출인가요? 아닙니다. 과제에 나갈 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타 학교도 풀어야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타 학교에서 기출된 건 진명에서 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풀 거고요. 당연히 연계교재 같은 것들 학교의 연계교재라던가 EBS 이런 것들 당연히 문항 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평이나 모평, 학평 같은 곳에 출제가 되는 모의고사 이런 문항까지 전부 다 포함할 겁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 과제물부터 해서 쭉 나갈 거고요. 매주 한 100문항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문항에서 조금 이제 완전 처음 하는 친구들 조금 더 언더하거나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약 6주, 7주간 한 600, 700문항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 직전을 할 때 1, 200문항 추가해서 한 1000문항 가까운 문항을 풀고 중간고사를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 수업하고 있는 수업에서도 그 정도 문항을 매주 풀고 있어서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 거 봐서는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 잘하는 친구들은 더 당연히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총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명요구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맞는 전략을 세워야죠. 고난도 문제 출제 비율이 높고 화학 파트의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 전략을 세울 때도 중요 단원 개념, 핵심 개념하고 기출문제 풀고 서술형 연습하는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전 대비할 겁니다. 이 직전 대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직보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직보는 그냥 전날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지 그때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는 거지 직보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학생 개별에 맞춰서 1, 2주 전부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친구에 따라서 약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너무 잘 하는데 늦게 푼다거나 이 친구는 실수가 많다거나 이 친구는 뭔가 OX, 계산이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에 맞춰서 솔루션, 피드백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하면 혹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잘 맞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직전 대비입니다. 요거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전부터 할 거고 이때 이제 푸는 문항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20분에 이런 시간 전략 같은 것도 조금 유념하기 때문에 20문항을 20분에 푸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25문항에 50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키다 보면 시간의 부족함은 거의 못 느끼고 시험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널까지 대비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명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관련한 문서, 오늘 나눠드린 문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첨부되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3페이지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자체는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개념 수업 당연히 꼼꼼하게 하고요. 수업 전으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는 체크 테스트 진행합니다. 친구들이 결국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매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 1회 복습 모의고사 시행하고 이거에 따라서 개별 피드백 클리닉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그 오전 오후에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수업을 들어도 좀 일찍 와서나 아니면 자기가 좀 약하면 미리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기출 연계 과정을 아까 100문항 정도씩 나갈 예정입니다. 시중 교재를 포함하면 사실상 더 많은데 아주 쉬운 문제는 제외하고도 매주 100문항 이상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매주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 결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매별 개주 피드백 하고요. 모르는 질문들 나오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합과학 설명회는 마칠 건데 진명요구 수업은 3월 9일 6시 개강 예정입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수업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